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초등학생 글쓰기 지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의학 도깨비다라는 도서의 정보, 내용을 분석하고 초등학생 저학년 아동에게 독감 글쓰기를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의학 도깨비다 도서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독감 글쓰기를 작성하는 실전 전략에 대해 이해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독후감이 예시를 작성 및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걸 살펴봐야 되겠지요. 앞에는 방향성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독후감은 어떻게 쓰는 건데 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부분들을 좀 환기를 해보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였습니까? 제약 조건, 즉 특징이라고 제가 말을 했던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밤이라는 시간대, 밤이 되면 팔다리가 나오고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고요. 그런데 아침 전에 복귀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부동, 그러니까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이 되더라도 팔다리와 하늘을 날 수 없다라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실기다. 즉 때를 놓친 거죠. 이 때를 놓친 거를 가지고 지금부터 저는 독후감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했던 거 에피소드냐 책의 제목이냐 그런 말 드렸잖아요. 지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에피소드로 잡아서 접근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바로 원인. 도대체 이 사건은 왜 발생했는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실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좀 다른 단어로 좀 바꿔보면 바로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규칙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냥 초등학생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것인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초등학생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알려줘야 되는 인생의 지혜는 바로 규칙이죠. 그 규칙을 위반했을 때 내가 대단히 힘든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저는 그것을 여기에서 읽어낸 겁니다. 독특하죠. 저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읽어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내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세계, 내 자신하고 이렇게 매핑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규칙을 위반해서 뭔가 좀 내가 불편하고 좀 손해를 본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끄집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글쓰기의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한테 규칙 위반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를 자각하게 만드는 거죠. 많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을 독후감 내에 기술하라고 하는 것이죠. 기술을 하면서 깨닫고 그러면서 나도 변하고 역시 부모도 같이 변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저는 그 중에서도요. 바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각이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특별한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아이가 지각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만약에 한 수업 시간 한 중반쯤 지나서 들어갔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수업은 진행되고 있고요. 아이는 앞에 지나간 내용을 모를 테니까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겠죠. 즉 수업 내용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수업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수업을 참여하는데 또는 수업 내용에 흥미를 잃어버리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한테 주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텐션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주위로 가겠죠. 주위 친구들께 건들거나 뭐 물건을 이렇게 막 내가 만지작거리거나 뭔가 수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그런 행동들은요, 유난히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보편적인 아이들의 패턴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선생님한테 지적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규칙도 하나 못 지키냐? 너는 수업 시간에 왜 이렇게 참여도 못하고 이렇게 늦게 오고 이렇게 됩니다. 자, 친구들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요. 수업 내용에도 내가 잘 집중도 못해서 이해를 떨어지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자, 그럼 이 아이 학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이때쯤에서 이제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들이 있죠. 왜 제가 학교를 가야 되는 걸까? 왜 나는 공부해야 되는 걸까? 왜 아이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일까? 라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단지 지각 하나 했는데요. 자, 앞에 우리가 그 멋쟁이 장승 자체가 규칙을 위반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감이 좀 오십니까?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내가 지각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글쓰기가 멈춰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점을 뽑아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계의 인식, 이해도 중요하지만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바로 그 아이의 그 지각, 학교를 왜 제때 가야 될까? 또는 아이들과 관계를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 과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지도죠. 어떻게 아이의 글쓰기를 지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하면 아이의 삶이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부모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이때 부모 역할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이 아이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마감 지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이 그렇게 끝나면요, 중학교부터 올라가면 아주 복잡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발견한 이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변화시키는데 아주 극적인 방법들을 씁니다. 제가 그 부분도 소개하면서 그 내용까지를 글쓰기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또 지금 이 부모는 그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우연히요, 이 아이는 레고를 참 만들기를 좋아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고라는 것이요, 그 처음에는 몇 개를 이렇게 안 사니까 부품들이 많이 없는데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부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이렇게 질비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너는 왜 이 레고 부품들을 잘 정리를 못하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그거 성인도 잘 못합니다. 아이는요, 당연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그것도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품들을 정리하려고 하면 정리할 수 있는 카테고리라는 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제때 배치를 해야 되는 바로 관리 프로세스가 필요하는 등 레고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냥 아이가 문제야, 네가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버려버리겠어, 실제로 버리는 부모도 제가 봤습니다. 그럼 그건 교육이 아니죠.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아이랑 같이 하는 걸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앱 중에요. 어떤 앱이 있냐면 레고 이렇게 바닥에 질비게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딱 한번 찍으면요. 이 부품 전체를 한꺼번에 인식을 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이요. 사람은 어려운데 인공지능 기술은 쉬운 지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번에 부품이 뭐 질비하게 깔려 있으면 어떤 부품이 있는지 모르지만 인공지능은 순식간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앱은 그러면 이 부품을 가지고 어떤 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것을 부모가 찾았고요. 아이한테 이것을 알려줍니다. 아이가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문제점 뭐였습니까? 지각이었잖아요. 아니 지금 이 문제하고 지각하고 무슨 문제,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아, 이걸요. 아침에 합니다.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기 전에 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볼까 하면 아이가 금방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참 놀아요. 엄청 재밌어합니다.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동기 유발을 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걸 한 거죠. 즉 늦게 일어나는 걸 전환하는 부분들은 아주 쉽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인간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였어요. 습관은 굉장히 바꾸기 어렵지만 작은 행동의 변화는 쉽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그 아침에 이제 재밌는 걸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고요. 그러면 정시 등교가 일어나죠. 자, 정시로 등교를 하게 되면 이제 수업을 준비하는 마인드나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요. 수업에 참여가 늘어나겠죠. 근데 거기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요. 내가 아침에 이런 걸 했어 라고 하는 걸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말했던 부분들이 매우 흥미를 느끼고 관계가 급진전됩니다. 자, 변화된 거죠. 부모의 노력으로 아이의 삶이 변화된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조금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그걸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보다 좀 나은 형태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번에 여러 객체들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걸 이제 많이 쓰는 알고리즘 중에 C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많이 쓰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NN이라고 하면 이제 인공신경망,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C자는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떤 기술이냐면 바로 분류를 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수천 마리였다. 그 새들의 이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새 박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분류를 할 수 있는 앱을 딱 찍으면요. 그 하늘에 떠 있는 새 이름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분류가 어려운데 인공지능은 분류가 쉬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이제 아이한테 레고로 바닥에 질비한 것을 어떻게 인공지능이 접근할 수 있는 것까지를 설명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적합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초입 단계고요. 아이가 지금부터 그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나중에 영상 한번 쭉 보시면 엄청 좀 재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했던 부분들을 한꺼번에 농축해서 실제로 독험 예시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제가 못 쓰는 글이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써본 겁니다. 일단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보고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잘난 척 왕자인 멋쟁이 장승과 장승 친구들은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침이 오기 전에 장승 친구들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멋쟁이 장승은 아침이 와도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장승 친구들처럼 밤에 놀지 못한다. 멋쟁이 장승은 규칙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큰 손해를 봤다. 나도 지각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수업 도중에 들어가니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흥미도 떨어져서 옆 친구와 떠들다가 선생님에게 혼이 났다. 친구들은 규칙을 지키지 못한다고 놀렸다. 학교 가기가 싫었고 점점 지각을 많이 했다.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학교에 빨리 간다. 아침 일찍 눈이 저절로 떠지기 때문일까? 일어나자마자 아이패드로 수북히 쌓여있는 레고를 카메라로 찍으면 만들 수 있는 레고 작품을 추천해준다. 인공지능이 레고 하나하나를 인식할 수 있어서 가능하다고 한다. 참으로 신기하다. 오늘도 친구들에게 만든 작품을 자랑했다. 학교가 재미있다. 어떠십니까? 예, 초등학생이 쓸만한 글솜씨로 보이시나요? 일단 제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수준을 맞춘다고 썼는데요. 자, 이 글을 좀 우리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말했던 이 많은 얘기들이요, 이 한 편을 쓰기 위해서 말한 것인데요. 자,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죠. 자, 잘난 척 왕자인 멋쟁이 장승과 장승 친구들은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었다. 자, 이 부분은요, 책 내용에서 에피소드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여기부터가 이제 어려운 지점인데, 그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나서 책 내용을 그대로 내가 복사해서 붙이는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가장 쉬우니까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침이 오기 전에 장승 친구들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자, 이 표현들은요, 앞에 제가 말을 했던 바로 제약 조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자,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이제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멋쟁이 장승은 아침이 와도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 있었다. 자,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 꼭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아이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나중에라도 우리가 접속사를 많이 쓰는 것도 좋은 문장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좀 더 극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앞문장과 뒷문장이 전혀 다른 형태로 전개됐을 때는 우리가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정도는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로서 이제 결론까지 가는 거죠. 더 이상 장승 친구들처럼 밤에 놀지 못한다. 자, 큰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읽고 나서요,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지 말고 아이한테, 자, 이렇게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인생에서 큰 손해를 본다. 근데 그 큰 손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 자신에게도 손해고 관계에서도 큰 충격을 받는다라는 걸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 내 자신과 옆에 사람과의 관계, 내 자신의 이해, 우리가 보통 사회 계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회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규칙이라는 걸 약속을 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줄거리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게 필요한 거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에게 이제 투영하게 되는 거예요. 멋쟁이 장승은 규칙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되고요. 그래서 큰 손해를 봤구나. 나도 그랬어. 라고
들여다보는 거죠. 내 인생을. 만약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모험학생으로 잘 성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자기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면 안 되겠다 소도 괜찮고요. 또는 다른 친구를 봤는데 다른 친구는 자기와 다르게 지각을 하면서 나타난 여러 행동, 그걸 통해서 어떠한 문제점 등을 언급을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문제점을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도 그랬어. 아주 놀라운 깨달음이죠. 자, 이 부분들은 아이가 정말로 느꼈다고 하더라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옆에 부모님이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야 라고 조목조목 설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도 지각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게 이제 책 내용과 내 자신이 이게 매핑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수업에 이해 떨어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아이들의 관계도 안 좋고 결과적으로는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이들과 관계는 왜 맺어야 되는지, 그래서 나는 전학을 가고 싶어 이런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학을 가면 안 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을 극복하는 것들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죠. 자, 이거 되셨습니까? 자, 이제 앞에 첫 번째 단락은 책의 내용, 두 번째 단락은 내가 내 세계하고 매핑하면서 반성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단락은요. 이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게 됩니다. 지금은 달라졌다. 자, 변화라고 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세상도 변화시키는 그 부분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내용까지를 읽어낼 수 있는 글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는 학교에 빨리 간다. 저절로 막 눈이 떠져. 재밌죠. 자, 그리고 레고를 카메라로 찍으면 레고 작품을 추천해 준다. 여기에서 이제 그 아이패드라는 게 나오는데 뭐 굳이 저런 타블렛 PC가 아니어도요. 스마트폰은 상관없고요.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할 때는 사실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가 반드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런 활용도를 잘 접근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여기에서 자, 인공지능 기술이 레고 하나하나를 인식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작품을 추천해줬다 라고 하는 그 인식 부분들이 간단히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좀 깔려있는 정서는요. 부모가 그걸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원리도 설명해주고 만약에 부모가 좀 떨어진다면 관련 설명 어떤 영상도 같이 보여주거나 또 이렇게 학원을 다닌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를 섞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삶에 녹아 들어가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는 참 신기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아이들과 관계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변했고 그 부분의 중요한 트리거가 인공지능 기술이었고 그래서 내 자신의 자존감, 내 삶의 변화, 마지막으로 학교가 재밌는 것까지 갔다. 어떻습니까? 너무 그 모험적인 글로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요. 질문과 정답, 독후감 또는 글쓰기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처럼 1 더하기 2는 2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답이 없어요. 자, 이럴 땐 그래 제가 앞에 질문력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답이 없는 거를 할 때는 질문이 절대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질문이라는 게 앞에 제가 쭉 말씀드렸던 전략적인 부분과 얼마나 매핑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해드리면요. 이 부분들은 아이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부모님 옆에서요. 이게 희시콜콜하게 지도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책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책은 제가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세계. 세상을 어떤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이가 살고 있는 그 삶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 삶에서 인공지능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글로 어떻게 녹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부모가 옆에서 지도를 해주는 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우리가 좀 논의하고 있는 이 시간대가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그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